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편입을 통해 출신 대학을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일 텐데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편입을 어떻게 준비해 합격할 수 있을지 알아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전에 우선 요즘 편입 트렌드를 알아야 합니다. 편입은 기회의 창입니다. 매년 TO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상위 10개 대학 편입 TO는 5년 새 37%가 넘게 증가했는데요. 이유는 수많은 명문대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어서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요? 사회적으로 메디컬, 즉 의치한약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수능에 한 번 더 도전하는 게 트렌드가 돼서 그래요. 실제로 올해는 역대급 N수생이라고 할 만큼 수능 재도전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이 재도전 인원들이 대학을 떠나고 그 떠난 인원을 메꾸기 위해 편입생을 무진장 많이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 편입이 좋은 거 알겠어. 그럼 지금 뭐부터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편입하고 싶다고 하면 인터넷 검색해서 학원 찾아보고 상담한 30분 하고 등록하고 학원 다니면서 편입 공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도 열심히 꾸준히만 하면 편입 합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편입이라는 제도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합격률을 1%라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만나면서 얻은 모든 정보를 활용할 거고요. 믿고 끝까지 보기만 하셔도 편입 합격 2배는 쉬워질 거예요. 편입이 뭘까요? 쉽게 말해 대학교 전학을 가는 건데요. 그럼 사람들은 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 몇몇 사람들은 택가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서 좋은 대학이 어딜까요? 바로 인서울대학과 직어국이 있죠. 그럼 인서울대학은 무엇을 보고 편입생을 뽑을까요? 인문계는 편입영어, 자연계는 편입영어와 수학, 그리고 자연계에서 편입 수학만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편입 영어랑 수학이 뭐냐면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영어 수학 시험인데요. 그래서 부르기 쉽게 편입 영어 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시험들은 학교별로 범위랑 출제 경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에 따라서 합격에 유리한 학교들이 따로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직어국대학은 전국 면접, 공인영어, 전적대 성적 이렇게 3가지 항목을 보고 있는데요. 직어국 편입은 위영성만 보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편입은 아까 대학교 전학을 가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때 반드시 대학교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학년, 4학년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3학년. 따라서 대학교 2학년까지 마쳤다는 자격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해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거랑 같은 거죠. 따라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거나 마칠 예정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대학교 2학년 수료 예정, 2, 3년제 전문대 졸업 예정 또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이런 자격을 충족시켜야만 편입에 지원할 수가 있어요. 일반 편입이라는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편입에는 종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학사 편입이에요. 이건 대학교를 4학년까지 다니고 졸업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요. 4학년 다니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지 편입 생각은 잘 안 하기 때문에 학사 편입은 보통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일반 학사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학사 편입의 지원 자격이 더 갖추기 어렵고 지원자들의 수준 차이도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사 편입이 더 유리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학사가 답도 아니고요. 본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2가지를 정해야 돼요. 앞서 말했던 지원 자격을 채울 방법과 내가 지원할 학교랑 학과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리스트업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 자격은 학교를 다니면서 채워도 되고 학점은행제를 활용해도 돼요. 학점은행제가 뭐냐면 대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학교 학점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입 지원 자격을 손쉽게 얻으려는 학생들한테 각광받고 있어요. 이게 완전 가성비거든요. 학교를 안 다녀도 학점을 딸 수 있는, 그리고 전부 녹화 강의고 난이도가 낮아서 높은 성적을 받기에 되게 유리한 구조예요. 그래서 대학교 성적 고득점이 필요한 경우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원 자격을 채울 방법을 정했다. 그러면 그걸 하면서 편입 영어나 수학 공부까지 같이 병행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영어나 수학은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본인이 인강으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아니다, 독학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강사님 수업을 들으면 붙고 아니면 떨어지고 이런 건 크게 의미 없어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원 자격과 편입 공부 딱 이거 2개만 준비하면 편입해서 대학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편입의 꽃이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죠. 네, 편입영어입니다. 지금 수능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꽤 쉬워졌다는 평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편입영어는 영어 하나로 변별을 주고 학생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뭐 단어의 난이도나 지문의 길이나 그런 걸로 장난을 치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게 미국 대학원을 진학할 때 필요한 GRE라는 시험을 모델로 해서 출제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단어 수준이 대학교 논문에서나 볼 법한 그런 단어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뭐 토익, 탭스, 공무원 영어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단어예요. 단어를 편입영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편입 시험을 보러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미친 듯이 외워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 외우고 끝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까지 보고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 일주일에 몇 개, 한 달에 몇 개 이렇게 개수를 정해놓고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문법, 독해, 논리 하나씩 격파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시간 재고 풀어보면서 본인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왜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지 뼈저리게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구문 독해가 정말
중요한데요. 한 지문에 있는 문장들을 하나씩 해석해보면서 독해 실력을 극도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어휘 실력이 뒷받침되어야겠죠. 또한 편입영어는 영어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과 그에 맞는 사회학적 배경 지식, 그리고 사고력을 요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편입영어 지문을 그대로 한글로 해석을 해놓으면 수능 국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한글로 번역해도 못 푸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편입영어를 준비할 때 영어만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고 사회학적 배경 지식이나 각 지문에 나온 주제들을 폭넓게 알고 있어야 실제 시험에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이제 감을 좀 잡으셨나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편입수학의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하나씩 뜯어봤을 때 편입수학의 난이도 자체는 그리 높지가 않아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숫자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수능 수학에서 4점 말고 3점짜리 문제들 기억나시나요? 맨 앞장 1번부터 한 10번까지였나?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편입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뭐냐? 편입하는 게 그렇게 쉽냐?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아요. 난이도는 낮지만 편입수학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는 바로 범위가 넓기 때문이에요. 미적분학, 성형대 수학, 다변수 미적분, 공업수학. 이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출제되는 편입수학의 총 범위인데요. 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관련 과목들 중에서 미적분을 베이스로 하는 과목들 전 범위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작정 공부한다고 이게 진척이 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면 우선 진도 먼저 빠르게 나간 다음에 유형별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진도 다 나가고 개념이 다 머리에 있을 때 그때는 하루에 100문제 이상씩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구나, 이거를 최대한 많이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편입수학이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편입수학은 수능 킬러 문제처럼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해서 답을 내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즉 계산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30문제 60분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한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2분 남짓이기 때문에 바로 안 풀리는 문제는 최대한 넘기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맞추고 그래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입수학은 대학마다 출제 범위가 조금씩 달라서 시간이 없다면 좁은 범위 학교들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할 건 앞에서 말했듯이 편입수학은 계산력 위주의 시험이에요. 수능 수학처럼 사고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던 학생들도 편입수학을 통해 결과를 내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따라서 인서울 이공계 편입을 하고 싶은데 수학을 못해서 겁난다, 두렵다, 그런 걱정 과감히 버리고 자신있게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편입이 수능보다 어렵다? 이건 케바케라고 보면 되는데 단순히 인서울을 하는데 뭐가 더 쉽냐? 이런 식으로 본다면 편입이 훨씬 더 쉬운 게 맞아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베이스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비교가 안 돼요, 정말. 특히 수능은 지금 메디컬을 가고자 하는 N수생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어요. 물론 학령 인구 감소 이런 얘기도 있는데 N수생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영향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목표가 단순히 인서울대학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한다면 수능 준비가 아니라 편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편입생은 차별이 있다? 절대 아니에요. 재학생들 도 편입을 통해 들어온 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정규 입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뭐 예전에는 서자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차별하고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시켜 세워주고 이것도 케바케지만 같이 친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 인식에는 편입시험이 엄청 어렵고 티오도 적고 이렇다는 게 깔려 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편입학도 수시나 정시처럼 대학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다 같이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한 요즘은 기업 인사팀에서도 편입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서 취업할 때도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입 TO는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실제로 인문계 TO는 매년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공계 TO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맨 앞에서 편입 TO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게 이공계만 해당이 되는 거지 인문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이공계를 더 뽑고 싶어 하지 인문계는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을 점점 조금씩 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입을 하고 싶은데 인문계열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합격률에서 정말 유의미한 차이로 다가오거든요. 수포자, 수능 수학 6등급, 7등급 이런 학생들도 오히려 편입 수학을 배워서 이공계로 준비를 하는 게 합격률이 훨씬 높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편입은 수능에서 1, 2등급 받고 이미 명문대 간 학생들은 쳐다도 안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3등급 정도였는데 편입을 준비한다? 그럼 이미 편입판에서 최상위권인 거예요. 그만큼 편입은 지금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있는 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선택이 맞을까를 계속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편입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세요. 편입판에는 잘하는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만 포기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많은 경쟁자들이 스스로 그만두고 편입판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만 있어도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편입을 한번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수능보다 훨씬 쉬운 거였구나, 조금만 더 하면 정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편입도 한번 해본 사람들이 2번, 3번 도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선택을 끝까지 믿고 하루하루 루틴대로 공부를 해나가세요. 절대 결과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우선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데 계획은 허상이에요. 맨날 공부 계획만 세우고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계획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고 검색만 해보실 건가요? 빨리 시작을 하세요. 책상에 앉아서 단어 외우고 강의를 1분이라도 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미 입시에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다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편입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제발 이번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하세요. 편입도 2번, 3번 준비하고 후회하고 그런 친구들 정말 많은데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나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런 학생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이유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입시에서 실패하는 걸 보기가 싫어서예요. 정확한 방법만 알면 누구나 적은 노력, 초가성비로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알려드릴게요.